윤석열이 영국에 출국한 이후 까도 끝이 없어서 이제는 뭐가 현실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KBS가 아주 바쁩니다. 윤석열의 외교 참사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윤석열에 대한 공식 환영 행사가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해진 가운데 KBS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당한 시간을 들인 보도의 내용은 윤석열이 얼마나 환대를 받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3년 박근혜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하죠. 이날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방송사들은 저녁 시간대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리포트 등을 통해 윤석열의 환영식 참석과 양국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는 해석을 전했습니다. KBS가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관련 보도에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미래 협력을 위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성과 전망 등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SBS 8시 뉴스, 윤 대통령 곧 버킹엄국 환영식에 참석, 한영관계 격상, MBC 뉴스데스크, 잠시 뒤 공식 환영식, 한영관계 글로벌 전략 동반자로 격상, MBN 뉴스7, 한영 다우닝가 합의 맺는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등 짤막한 리포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KBS와 다르게 다른 언론사들은 전 국민적 혼란을 부른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질책한 보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MBC 뉴스데스크는 긴장을 유지하겠다던 이 장관은 오늘 영국으로 출국했다며 장비의 오류 원인은 사태 발생 닷새째인 오늘까지도 미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뉴스룸도 전문가들은 오류가 났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건 땜질 처방일 뿐이고 소프트웨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고요. 이어 디지털 재난은 현재 진행형인데 성과는 홍보하는 상황. 답답한 건 항상 국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SBS 8시 뉴스의 경우 23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는 고기동 차관이 참석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무책임한 출국이라며 이 장관을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TBS 뉴스9의 경우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다우닝가 합의 채택키로 리포트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성과를 전망한 뒤 앵커와 기자 대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받는 의전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패턴이 아주 웃깁니다. 박정봉 앵커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의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시작된 대담은 공식 환영식 영상을 5분여간 보여주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의전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는 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취재기자의 현장 설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정범 앵커가 제가 런던 특파원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던 당시 상황이 또 떠오르기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50분가량의 전체 메인 뉴스에서 5분 35초는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TN이나 연합뉴스 TV 등 하루 종일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닌 경우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홍보성으로 비칠 수 있는 현장 설명이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윤석열의 방송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KBS가 2명의 전직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보도했을 때와도 대비됩니다. 그냥 대놓고 비교해보면 2004년 12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당시 뉴스9은 7번째와 8번째 순서로 배치한 뒤 1분 40초 안팎의 리포트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근혜의 영국 국빈 방문이 있었던 2013년 11월엔 15번째 순서로 현 뉴스9 앵커인 박장범 런던 특파원의 현장 중계가 이뤄졌습니다. 당시에도 박장범 앵커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최상급 의전으로 꼽히는 여왕 초청 국빈 방문은 화려함과 전통, 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의전의 화려함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계 시간은 2분 58초로 3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행보에 대해 다각도의 해설이나 분석 없이 동정에 주력하는 보도는 최근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 뉴스를 향해 제기되는 팽윤 뉴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BS가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여권의 비판적이라고 문제 삼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앵커 등이 교체된 뉴스9이 사회적 현안보다 윤석열 동정 모드를 앞세운다는 지적이 쌓이면서 KBS 뉴스의 정보성이 되레 강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에 아예 대놓고 윤석열을 띄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균형 있는 보도를 넘어서 윤석열이 책임져야 할 것도 제대로 지적을 못하냐는 겁니다. 여야가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한 회의 진행 도중 조달청 나라 장터 사이트가 1시간 먹통됐다는 악재가 더해지며 행안부를 향한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업체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꼬리를 자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안부는 피해 접수 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놓고 이번에 문자 한 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업 문제보다 정부 문제를 더 가볍게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여당 의원들은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책임론을 지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손상되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게 사실 아니냐 이겁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4일간 이어진 행정망 먹통 사태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에도 전산망 장애가 반복되는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 확대 가능성과 지속성을 봤을 때 디지털 재난 수준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수행차 출국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서 고기동 차관이 현안질에 참석했는데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 보상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세금이 아까워 미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당시 카카오 측이 5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한 것과 유사한 정부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화재라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보도 개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남북의 9.19 군사비가 파기 수준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선언했고 윤석열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현 정부의 대북위기 대처 능력은 빵점 수준이라며 한반도의 전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외교 노력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자초한 것도 있지만 결국 상황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자들의 모습이고 국민들은 이걸 보고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고꾸라지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